되더라고요. 그러다 2016년에 이제 송도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러고 이제 주변에서 응진부 클럽을 소개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고민하시는 어머님들께 아이들 상황에 맞게 책을 큐레이터 해주는 그런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야 선생님들도 많았고, 그 일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컸어요. 이 일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독서 성장하고 있는 것도 뿌듯했고, 또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나를 통해서 독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주말 평일 가리지 않고 낮밤 가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까 전국 1등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프로모션이란 프로모션은 다 받아서 뭐 여행이며 가전 제품이며 부족할 것 없이 다 받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저희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뭐 이제 1학년, 2학년 된 아이가 엄마가 일을 한다는 이유로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많았고, 동생들도 돌봐야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분리불안 증상까지 왔는데, 이제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저는 워라밸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시간이 없는 게 당연하고, 그리고 제 몸에도 이상 증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 자궁 경부에 염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산부인과를 달고 다녔고, 뭐 인후염이 와가지고 이제 인하대 입원도 하고. 근데 내가 이만큼 보니까 이런 고통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일만 하다가 내 아이를 딱 보니까, 아, 내가 일은 3년 후, 5년 후에도 할 수 있는데 내 아이들의 지금 이 시기는 지나고 나면 없겠다 해서 과감히 사표를 던졌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전국 1등 팀장하고 있는 팀장이 이제 국장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왜 사표를 내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아서 제가 아이 셋을 데리고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를 갔어요. 내가 이곳에 있으면 이 회사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하고 이제 말레이시아 어학연수를 다녀와가지고 2년 정도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던 아이들이랑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지낼만 했고, 저도 일 열심히 하다가 노니까 이제 내 시간도 가지면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찰나에 코로나가 터졌고, 이제 저희 신랑이 대한항공 조종사인데 이 항공업계는 코로나의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다행히 아직까지 그래도 대한항공이라서 비행은 현저히 줄었지만 월급은 제대로 받고 있었는데, 저희 친한 아빠 후배가 그 저가항공으로 이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백수가 됐어요. 아직 뭐 회사에서 이제 사표 수리가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셧다운을 하면서 일이 없고, 일이 없으니까 월급이 없는 생활을 6개월 유지하다가 갑자기 감자탕집을 하겠다면서 집을 팔고 이사를 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신랑만 믿고 이렇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나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 짐을 신랑 혼자에게 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은혜 스폰서님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 3년 전에 혜정 스폰서님이랑 은혜 스폰서님을 뵀었는데 참 사람 일이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뵀을 때는 너무도 교만하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있고, 나도 돈 잘 벌고 있고, 그리고 뭐 영양제 신랑이 호주 가서 저렴하게 잘 사오니까 나랑은 뭐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제가 필요한 것만 사서 쓰겠다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상당히 후회하죠. 3년 전에 이 일을 시작했다면 지금 제 모습은 전혀 다를 테니까요. 근데 천만다행인 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이제 유산화를 이제라도 시작했다는 거 하고, 제가 이제 은혜 스폰서님을 만나고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고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다행히 제 동생이 뉴스킨도 하고 시크릿도 했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너무 잘해서 시크릿 그 안치번 스폰서님 같으신 분들이 제 동생을 스카우트해 갔었던 거예요. 근데 시크릿을 하다가 동생이 이제 그 사람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동생도 너무 탄탄하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시크릿을 팍 놓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면, 저는
제 동생을 봐서 네트워크 하기 싫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타이밍이 돼서 제가 뭐 유사나 회사며 제품이며 보상이며 또 동생이 했던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이 회사면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뭐 회사도 좋고 제품도 좋지만 보상이 제일 중요했는데 유사나의 보상은 뭐 소실적 대실적 비율 맞출 필요도 없고 사재기도 없고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사나의 보상은 탁월했고 근데 보상만 좋은 게 아니라 유사나 회사도 탄탄했고 그리고 주변에 나뿐만 아니라 또 유사나 제품을 먹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나머지 인생은 유사나에 한번 걸어봐도 되겠다 해서 이제 유사나를 시작을 했고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생각났던 친구들한테 추천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추천했는데 저한테 아주 약간의 권리 수입을 맛보면서 이건 되겠구나라고 확신을 가졌고요. 그 친구들을 사실 제가 웅진북클럽에 다 소개를 했는데 지역이 달라서 전 소개를 했지만 저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웅진북클럽이 좋으니까 너도 해. 정말 그냥 그렇게 순수한 마음에서 추천했던 건데 똑같이 추천을 하는데 유사나는 저한테 돌아오는 게 달라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워라벨이라는 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사나는 다르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이제 저는 꿈꿔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돈도 많이 벌면서 시간도 많고 건강도 챙기면서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 꿈꿉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최단기 목표는 남들보다 빠르게 매칭 보너스를 마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 내 파트너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안에 그거를 끝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의 목표는 제가 그 빌더 직급을 마무리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빌더 직급을 마무리하면 내 파트너들도 또 빌더 직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6개월 안에 골드 직급을 가서 또 제가 달성하고 나면 제 파트너들이 골드가 될 수 있게끔 후원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스폰서님이 저한테 그러셨었어요. 다른 직업들은 돈을 벌면서 건강을 잃는데 유사나는 빚져도 건강을 얻는다고.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는데 절대 믿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는 성공하면서 건강도 얻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막 유사나 사업 시작하신 것 같지 않게 진짜 너무 진정성 있게 그리고 정말 그 어떤 그 삶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야기해 주신 최정임 리더님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자영업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는데 진짜 노력보다 중요한 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선택을 유사나로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을 했을 때 제대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사나라는 회사 그리고 제품 제일 중요한 보상에 대해서 맛깔나게 강의해 주실 이언주 골드 리더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현수입니다. 오늘은 신규분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회사와 제품과 보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대한 임무를 맡았어요. 제가 어저께 올라온 이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세 가지를 30분 안에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얘기하신 문영지 리더님이나 최정임 리더님처럼 네트워크는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처음 접해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트워크는 제품을 단 한 번도 30대 중반까지 써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일로서도 권해받은 적이 없었던 일이었는데 네트워크를 저도 아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이렇게 누군가는 다단계, 누군가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일이 나의 가까이 그리고 소비자들의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물건이 전달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획기적이고 나도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고 싶었던 건 아메이 일이 아니라 제가 쇼핑몰이랑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을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방식으로 팔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일단 제품의 아이템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지금 여기 있는 이런 패브릭, 커튼, 친구 쇼핑몰과 매장을 했었고요. 이것을 이렇게 DP하는 모델하우스에 그런 디스플레이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해요. 저랑 10년을 넘게 알고 지내신 분이고 송도에 입주하면서 저희 그때 매장에서 커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집을 딱 갔더니 아직도 그 커튼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내가 세련됐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테리어를 한번 했어.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하셨는데 불구하고 커튼은 안 바꾸셨더라고요. 선생님 맞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언니 때문에 나가 망한 거다. 근데 그 아이템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마케팅 아이템이라는 걸 저는 그때 알았어요. 몰랐더라면 제가 그때 하고 있던 아이템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제품을 풀어보려고 노력했겠죠. 그랬었으면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그때 알아본 당시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소비재라고 하는 걸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소비재 중에서 소비재라는 건 어떻게 내가 쓰고 없어지는 거 빠르게. 그럼 어떻게? 빠르게 쓰고 없어질수록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전 세계 판매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소비재 중에서 가장 1위가 영양제임을 알았어요. 2위가 화장품이고요. 3위가 놀랍게도 쿠킹웨어예요. 냄비, 이런 요리하는 아이템들 있죠. 그게 놀랍게도 3위예요. 그리고 제가 많은 회사들을 알아볼 때 미국 회사들 중에서는 옷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소비재를 취급하는 회사, 특히 1위를 하고 있는 영양제 가 특출난 네트워크를 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희정 스폰서님과 제가 동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회사를 할까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아이템을 하면 저희도 이제 처음에 이게 파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템이 많은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도 하나 팔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쇼핑몰을 해봤잖아요. 쇼핑몰을 하면 그 수많은 가지의 그 아이템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남고 이윤이 남는 건 10가지 아이템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10가지 아이템으로 모든 걸 먹고 삽니다, 저희가. 그래서 한 시즌에 저희가 보통 한 30개의 신제품을 내놓으면 그 중에 3개 정도만 잘 팔려도 그 모든 아이템들이 또이또이가 되거든요. 또이또이가 되면서 유지를 했던 게 생각나면서 그래, 어차피 1위면 1위 되는 아이템이 최고인 행사를 해보자 일단. 그리고 격가지로 화장품도 있고요. 유산하는 바디용품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되어 있으니까 괜찮다 라는 생각으로 유산화를 시작했던 거고요. 이 소비재라고 하는 아이템들로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나 화장품, 그리고 각종 우리가 알고 있는 휴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단가가 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있죠. 근데 중요한 건 그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를 팔았을 때 가장 돈이 되는 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필터예요. 아메이의 판매율 2위가 필터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소비재가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소비가 되어야 하는데 소비재면 다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휴지가 떨어졌어요. 다음 주에 와요, 제품이. 화장실 가실 때 손으로 하실 건가요, 여러분? 칫솔 떨어졌어요? 칫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등어 있어요? 고등어는요? 오늘 아니면 먹고 죽나요? 우리가 그거 안 먹으면?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소비재 중에서도 우리가 얘기한 특별함이 있는 거.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 한 번 써보면 다른 제품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특별함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양제는 뭐? 그 특별함이라고 하는 거 먹으면 2번 안 먹을 수 없는. 제가 그 유산화 사업 설명을 갔을 때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유산화를 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먹고 안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회사가 본인의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그 정도로 크구나 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그건 먹어보면 일단 알고요. 스스로 섭취해보면 그 전과 그 전후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이 돼야 느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도 느끼고, 어떤 사람은 6개월이 되어도 못 느끼는 사람은 있지만 누구나가 시간이 지나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6개월하고 하루가 지나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다를 뿐인 거지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재구매라고 하는 소비재의 구매 특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트워크로 우리가 얘기하는 돈이라는 걸 벌어가려고 하면 이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를 아이템으로 하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 최정임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돈과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세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일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요. 돈이 생기면서 시간적인 자유도 얻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내가 일을 할 때와 일하지 않을 때도 들어오는 돈인데 결국에는 그 돈을 주는 주체는 누구예요? 회사라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가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비재를 통한 그 인프라, 나로부터 구매해서 유산화를 먹고 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네트워크잖아요. 근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가 이만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권리소득을 이만큼 누리는 사람이 됐는데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뭔 소용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가 중요한 건 뭐 재무 건전성이라고 하는 탄탄함, 회사가 튼튼한 거.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 브랜드보다는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잖아요. AS나 이런 면들도 생각해서 얼마 전에 산 차가 철수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한가한 경험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믿을 만한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그 회사가 이름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회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지 혹시 아셨나요? 몰랐죠. 그런 알았으면 안 부분들을 샀죠. 그렇죠. 알았으면 안 사셨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사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회사 임원이랑 친하면 모를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사업적으로 보면 그걸 소비자였기 때문에 증시화기는 안 했겠죠. 근데 만약에 그걸로 비즈니스를 할 거였으면 알아봤겠죠. 회사가 어떤지, 튼튼한지, 곧 망할 회사인지.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보실 수 있는 곳이 증시라는 곳이에요. 회사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 회사의 매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익은 어느 정도 나고 있고, 뭐 마이너스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실 수 있는 곳이 이 증시라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회사라고 하는 곳을 알아보셔야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누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과 제가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얘기는 단순히 유산화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고르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재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 그리고 저는 권리소득을 주는 탄탄한 회사인 유산화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소비재도 그렇고 회사는 알아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보상 구조에서 걸러내지를 못하세요. 왜냐? 숫자는 까만 거는 글씨요, 하얀 거는 종이요.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저도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뭐 주는 거 다 거기서 거기겠지라고 생각했었고 실제로는 어떤 회사들은 제가 이제 회사를 알아보면서 만난 분들이 뭐 3년차, 2년차 근데 설명을 못해요. 본인 회사 거. 자기가 얘기는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보면 답변을 못 해줘요. 계산도 안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보상 플랜이 어렵고요. 그리고 제가 경력이 오래되신 5년 이상 되신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그분들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직 시작한 지 1년이 안 돼서 아가씨가 잘 모르는 거야.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제가 뭘 더 알아야 되냐고요. 회사에 보여주는 보상 구조라고 하는 책에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나와 있는데 제가 더 뭘 알아야 되나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직급이 올라가 보시면 압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언가 비밀이 있었겠죠? 회사를 풀어내는. 그래서 그 보상 구조라는 게 실질적으로 사업자 본인이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그걸 설명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먹고 써본 좋은 제품이 내 구정 광고를 통해서 제품이 전달되기도 하지만 그 제품과 함께 이 제품을 먹고 쓰면서 돈이 된다라고 하는 보상 구조, 이 두 가지가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상 구조가 어려워요. 내가 3년이 되어도 우리 스폰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3개월 안에 내가
이걸로 먹고 쓰면서 돈이 된다는 걸 누군가 얘기하고 전달하는 게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보상 플랜은 일단 간단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노력 대비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먼저 한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노력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노력한다면. 같은 노력이라고 내가 그 사람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돈이 적게 된다? 굉장히 억울하죠. 뿔따고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보상 구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보상 구조를 보실 때 간단한 설명, 유산화의 보상 플랜으로 설명드릴게요. 유산화는 바이너리 구조예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제가 그 네트워크 마케팅 보상 플랜의 역사 그런 걸 얘기를 한번 드리겠는데 가장 최근의 형태의 네트워크 보상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된 회사들은 대부분 이 바이너리 구조를 택하고 있고요. 바이너리 구조에서 뭐 2개냐 3개냐 이런 거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바이너리는 2개예요. 바이 2개. 2개로 시작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비자의 그룹, 사업자의 그룹이 2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정인 리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의 회사들은 이걸 비율을 맞추는 회사들이 있어요. 뭐 2대 1, 뭐 해가지고 또 뭐 어떤 거는 만약에 2,300점이 나왔다. 근데 2,000점까지만 인정해 300점을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2,000점이 2대 1이면 이쪽이 1,500점이면 1,000점만 인정해주는 거예요. 2대 1이니까. 봐요. 또 못 따라온다 숫자 나오니까 눈빛이 흔들립니다. 자, 다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매출 구조에서 비율을 갖는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2,300점, 여기에 예를 들면 1,700점이 올라왔어요. 근데 2대1 비율로 주는 회사인 거예요. 그러면 1,400이에요. 배가 안 되네? 1,200. 그럼 예를 들어서 요렇게 했을 때 요거에 이거 어렵다. 2,400으로 해요. 2,400으로 하면 예를 들어 2,400 대 1,200. 요렇게만 줘도 땡큐예요. 그럼 요게 500 남으니까. 대부분 바이너리 회사들이 2월은 다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땡큐인데 어떻게 해주냐면 2,000점을 줘요. 여기 이게 500점씩 단위로 아니면 1,000점씩 단위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1,000점을 줘요. 그리고 여기는 400점을 남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700점을 남기는 거죠.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율을 적용해서. 어렵죠?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매출을 넣어보시면 알아요. 어쨌든 이렇게 어떤 내가 돈을 보상받기 위해서 그 외에 수많은 조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의 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내가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들이 있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매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매출을 받기 위해서 내가 소개한 A와 B가 뭐 예를 들면 제가 500 정도의 수익을 받는 사람이다. 골드. 그러면 내가 500 정도의 수익을 100% 다 받으려고 하면 이 A와 B가 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200, 300 정도 받는 디렉터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골드 되기 어려워 죽겠는데 이 두 사람을 제가 무슨 재주로 디렉터를 만듭니까? 그죠?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골드라고 하는 수익을 받으려고 하면 내 밑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실적 유지라고 하는 사업권을 유지하는 사람이 뭐 10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러한 조건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상 플랜을 알아보실 때는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뿐만 아니라 간단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되고, 제가 아까 두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공정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화는 그냥 네가 먹고 쓰는 한 20만 원에서 최하 맥시멈 40만 원만 먹고 쓰면 유산화에서 주는 모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유산화 보상 플랜의 핵심이에요. 설명을 잘 못하시겠으면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집에 먹고 있는 영양제, 녹용, 뭐 마늘즙, 통마늘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샴푸, 린스, 그다음 바디용품, 화장품 쓰는 거 미니멈 20만 원만 바꿔 먹고 쓰면 본인으로부터 전달된 유산화의 모든 매출을 본인이 인정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게 유산화가 유일한 조건이에요. 근데 다른 회사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조건 제약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고요. 소개하시는 분이 모르고 소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 플랜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화 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산화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본인이 먹고 쓰는 걸 바꾸기 시작하면 유산화가 시작됩니다. 유산화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캐시백을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는 2만 원 회원가입비를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의 차이예요. 내가 2만 원 회원가입비를 냈다. 내가 뭐 바꿔 먹고 쓰는 게 40만 원 정도로 2달 바꿔 쓴다. 그러면 저는 가게를 3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유산화 전 제품을 써보시는 게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그걸 나는 빠르게 써보겠다. 한 달치 100만 원 딱 써보고 뒤에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한 달에 모든 전 제품을 써보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세계 가게가 주어지는 조건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기 드린 것처럼 난 사업도 천천히 알아봐야 될 것 같고 다 바꾸는 건 부담스럽고 그럼 어떻게? 내가 먹고 쓰는 거 40만 원은 그냥 2달 정도 유산화 제품으로 다 바꿔 써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유산화에서 수당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인 3개의 가게를 갖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게 하나당 양쪽으로 내려가는 소비 그룹을 가져갈 수 있고요. 그 말인즉슨 4개의 라인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제품을 먹고 쓰는 사람, 소비자와 사업자에 상관없이 라인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수에 제한 없이 예를 들면 101번째 있는 사람이 샴푸가 5점이거든요. 5점 하나를 먹고 쓰더라도 여기에 있는 100명 그리고 나의 2번 가게, 나의 1번 가게에도 점수가 쌓입니다. 결국엔 3개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번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고요. 한 번의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번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당률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연결이 되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먹고 쓴 게 좋아져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구조로 설명되냐면 레버리지라는 얘기로 우리가 많이 말을 해요. 나로부터 시작한 2명. 그 2명이 먹고 좋아서 또 2명을 소개하는. 또 2명이 먹고 좋아서 소개하는. 그럼 나 빼고 2명, 그리고 4명. 이 4명이 소개한 2명씩 해서 8명. 근데 영업이라고 보면 2명에서 끝나요. 제가 정수기 이제 판매를 해요. 제가 써보고 좋아서 언니들 2명한테 팔았어요. 앞자리십니다. 2분이 사주셔야 돼요. 제 정수기를 사셨어요. 그러고 이 2분이 써보고 좋으니까 2분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분은 다시 정수기 사려면 제가 몇 년을 기다려드려야 돼요. 그죠? 3, 4년, 10년 안 바꾼다니까요. 커튼을 이분이 안 바꾸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은 여기서 끝이 나요. 2명 땡, 4명 땡, 8명 땡. 근데 네트워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소비재고 그 소비재가 탁월하다면 이 2사람도 먹고 쓸 것이고요. 이 4사람도 먹고 쓸 것이고 이 8사람도 먹고 쓰는 게 쌓이는 게 네트워크와 영업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쌓여있는 인프라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볼게요. 16명이에요. 총 30명. 그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사업적으로 보면 빠르게 돈을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2명이 아니라 4명을 소개하는 거예요. 4명. 4명은 또 나처럼 제가 4명을 소개했죠. 아까 정인이던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한 달 만에 보너스를 마무리하고 자기가 빌더가 되고 또 자기의 파트너들을 빌더를 만들고 똑같아요. 제가 4명을 소개하면 그 사람들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서 4명씩 소개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내가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럼 4명씩 소개한다고 보면 16명이에요. 이 16명이 또 4명씩 소개한다? 52명 맞죠? 4, 6, 24. 54명. 그럼 64? 죄송해요. 제가 하얀 거는 종이로 까만 거는 숫자네요. 64명이 다시 4명씩을 소개한다? 200? 크게 얘기하지. 58. 256? 네. 요렇게 보면 요렇게 합해지는 숫자랑 합해 보십시오. 20명. 한 320명 되죠, 여기. 나의 2명의 소개냐, 4명의 소개냐가 같은 단계를 내려가면 이런 큰 결과를 낳습니다. 이게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는 나의 작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벌이는 거예요. 내가 2명과 4명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 작은 노력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보셔도 왜 이게 좋은지 아시겠죠? 2개로 시작하는 것과의 차이. 그게 유산화에서 가장 크게 빠르게 보상 플랜이 돈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신 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들으시면 알아요. 그리고
설명을 들으실 때는 보상 그 플랜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는 공식적인 자료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 종이로만 써서 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형태는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유산화 설명도 들으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유산화는 이렇게만 해서 네 라인으로 내려갔을 때 한 가게에서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여기가 700만 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게만 가지고 있어요. 한 가게에서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건 700만 원에 플러스 보너스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만에 그냥 유산화 전 제품 먹어보고 써보고 4명한테 빠르게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시면 3개 가게로 최고 벌 수 있는 건 2,500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예요. 그죠? 이게 다이아몬드에서 에메랄드 정도의 수익이거든요. 다이아몬드에서 에메랄드의 수익. 요거는 골드의 수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내가 100만 원 먹고 얼마나 빠르게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700만 원을 벌 때나 2,500만 원을 벌 때나 그 이상을 벌 때에도 내가 그냥 해야 되는 건 내가 40만 원 먹고 쓰는 게 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더 시킬 것도 없고요. 제 밑에 제가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제 밑에 골드가 4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유산화의 가장 큰 메리트고 여기서 사실 끝이라고 한다면 유산화는 바이너리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들이 인컴에 대한 상한선이 있어요. 왜냐? 모든 매출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유산화도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회사면 상한선이 있을 수 있죠. 가게 3개로 받을 수 있는 1원이 끝이다. 물론 많기는 해요. 이게 권리소득으로 보면. 근데 평생 그리고 아직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성으로 보면 한 30년밖에 40년 정도밖에 안 된 그 사업이라서 이것도 굉장히 클 수 있는데요. 미국은 60년, 70년 그리고 2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3대가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년을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금액이 많아요. 100년이 됐는데 3천만 원 정도 번다. 오, 굉장히 작은 돈이죠. 근데 유산화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다른 바이너리 회사들은 수입에 대한 제한이 있다고 하면 유산화는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고 점수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에서 받을 수 있는 맥시멈이라고 하는 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 개에서 700, 세 개에서 2,500에서 3,000 정도의 돈이 정해져 있는 거고 결국에는 유산화 사업의 핵심은 이 가게를 늘려주는 데 있어요. 가게가요. 점수로 치면 5,000, 5,000. 매출로 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면 요 가게 하나에서 가게를 또 줍니다. 4번. 한 번 더 똑같은 매출이 올라온다. 5번. 모든 가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6번. 순서는 상관없어요. 차는 가게부터 줘요. 그렇게 해서 한 가게당 2개씩 가게를 더 줘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 가게를 어떻게 하냐면 나의 다른 쪽에 붙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사업하고 소비자들 같이 쭉 있죠. 그 중에 하나에 나의 4번 가게를 넣습니다. 나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나의 5번 가게를 넣습니다. 제 6번 가게를 같이 붙여도 상관없어요. 7번 가게. 여기 완전 좋아. 8번. 요렇게. 알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밑에서 여기에서 올라오는 A라는 사람이 저처럼 사업성을 봤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유산화 전 제품 체험해보고 내가 유산화를 좀 빠르게 알려주겠어 라고 결심하면서 이 사람이 500점 정도의 유산화 전 제품을 먹어봅니다. 그러면 이 500점은 제 7번 가게에도 쌓이고요, 6번 가게에도 쌓이고요, 5번 가게에도 쌓이고요, 여기에 있는 100명의 사람에게도 되고 나의 2번 가게, 1번 가게까지 올라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도대체 나의 500점 하나의 매출이 얼마나 많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서 비즈니스를 늘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700만 원, 이렇게 하면 800이니까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2,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4번은 900만 원짜리 가게, 여기는 1,000만 원짜리 가게, 1,100만 원짜리 가게, 1,200만 원짜리 가게. 한 가게당 보너스가 조금씩 추가되면서 100만 원 정도씩 늘어요. 수당이 늘진 않는데 보너스가 조금씩 늘거든요. 1,300만 원. 내가 8번 가게까지 이렇게 1,300만 원 가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면 이 8개의 가게를 다 합해줘요. 700만 원부터 1,300만 원까지. 이해하셨죠? 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준다는 게 아니라 이 8번 가게 것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700 가게, 800 가게, 900 가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더 받으면 6개를 더 받을 수 있죠. 그럼 9번 가게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1번 가게부터 9번 가게까지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5,000이라고 하는 점수로 차면 그렇게 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사인이 얼마게요? 언니 깜짝 놀라실 텐데 월 1억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놀라운 건 월 1억을 버는 것도 굉장히 놀랐잖아요. 근데 이 월 1억을 받을 조건이 뭐냐고? 또 놀라실 거예요. 40만 원. 요 정도 되면 한 가게에 20만 원씩 정도 먹어줘야죠. 그죠? 9개면 한 180, 1,800만 원인가요? 계산이 안 되네요. 9개면 도대체 얼마를 내가 먹어야 되나? 180만 원어치 정도 먹으라고 해도 사실 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산하는 이 가게 수가 늘어나는 거랑 상관없이 2개 이상에서만 캐시백을 받고 싶으면 그냥 40만 원 정도, 200포인트 정도 먹고 쓰면 이 모든 수당과 보너스를 다 준다고 하는 게 사실 유산화 보상 플랜의 끝입니다. 그래서 유산화 보상 플랜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다른 이제 얘기들을 하고 비교해 드리려고 조금 얘기가 길어진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가이드라고 하는 것에 보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들이 계산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빠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체험하고 4개의 라인을 내려가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유산화에서도. 결국에는 이걸 얼마나 빠르게 구축해가는지는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시간이 투자의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이 보상 플랜과 이 좋은 회사 이러한 제품으로 가지고 비즈니스를 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고 있는 분을 특별히 모셨어요. 자, 마스크 벗으시고요. 나오실 때 정말 크게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 어렵게 모신 분이고요.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지 6개월 만에 아까 얘기한 700에 수입을 받는 한 개 가게가 꽉 차는 골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 그 정도의 수익을 벌지만 40만 원만 먹고 씁니다. 여기서 40만 원 먹고 쓰면서 못 버는 사람은 우리가 빨리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이 되실 수 있겠죠. 오늘 모셔서 골드가 되신 얘기와 궁금하신 얘기를 가볍게 Q&A식으로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골드가 되신 뉴골드 디렉터 이소영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소영입니다. 제가 유산화를 우연히 만났어요. 정말 헬스팩 하포로 만난 인연인데, 저는 전직이 치과 기공소에서 이빨 깎던 사람이에요. 이빨을 13년 동안 깎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직장을 다녀보니까는 제가 여자랑 남자가 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조금 차별이 있었어요. 똑같이 연차가 똑같아도 남자가 더 일을 잘하겠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승부욕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잘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일도 더 많이 하고 아무리 봐도 내가 더 잘하는데 남자들이 월급이 더 많고 나는 작고, 그래서 분쟁 아닌 분쟁도 많이 치르고,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일도 해서 이겨봐야겠다. 저 사람을 이겨서 내가 꼭 월급을 많이 받아봐야겠고 내 능력도 과시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13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일한 만큼 회사에서는 딱 월급만 주잖아요. 일을 내가 밤새 해도 월급만 주고, 저희한테는 그 야근 수당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월급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안 되겠다. 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데 기공소를 차리기에는 그건 싫었어요. 이빨을 계속 깎고 싶진 않아가지고. 이빨을 깎는 도중에도 저는 또 취미가 있었거든요. 요리하는 거. 그래서 요리를 꾸준히 배웠어요. 월급 타면 다 요리 배우고, 월급 타면 요리 배우고. 그러다가 한 13년 됐을 때 송도 이사 오면서 이 일을 접어야겠다. 기공소에서 이빨 깎는 건 접고 이제 요리업을 해야겠다 해서 제가 홈클래스를 열었었거든요, 집에서.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인스타나 뭐 카스 이런 게 되게 많이는 아닌데 올리고 있었는데 전국에 저를 아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리업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집에서. 북적북적 주말도 되게 잘 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젠 또 나가서 자영업을 해야겠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일을 해보겠다 하고 자영업을 하려고 나갔어요. 송도에다 가게를 차리고 나가니까 또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운 좋은 여잔가 봐요. 뭘 만들면 대박 나고,
명절 때마다 주문도 엄청 많아서 막 3천만 원 찍고 막 1천만 원 찍고 한 달에 1천만 원 버는 건 내가 열심히 하려고 의지만 있으면 정말 2천만 원 찍어서요. 그래서 여자가 버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까 최정인 리더님이 말했던 것처럼 제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밤새 일을 하잖아요. 저희 아이는 할머니가 보고요. 우리 아이는 항상 하는 말이 엄마는 언제 한가해? 나랑 언제 놀아줘? 이 말을 항상 했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일만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스폰서님이 저기 계신 류비님이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아까 언드 리더님이 3위가 네트워크 3위가 그 냄비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 일도 해봤거든요. 고가의 냄비를 제가 샀어요. 한 1,000만 원치 사서 시연을 하면 거기에 퍼센테이지로 직급마다 다르게 돈을 줘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제가 월삼선이라는 걸 팔아봤거든요. 팔아봤는데 하고 나니까 힘든 건 재료비도 다 내 돈으로 해야 되고 내 몸이 되게 고생스러워요. 엄청 힘들어요. 12시간 동안